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 그리고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가가 이쪽 그룹에서 저쪽 그룹으로 좋아하는 그룹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문 그쪽을 커뮤니스트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진을 걸어놓고 불태우고 창으로 찔러서 살해하는 퍼포먼스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제자 같은 그런 인물이다 해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반면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그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자주국가로 인정하는 우리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어떤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미북 회담, 그 과정은 잘해도 C학점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채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런가 하면 6월 13일 우리 선거, 거기에서 소위 역사적인 미북 회담, 그 파워가 대단하죠. 그것이 한국의 지방선거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 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삼류라는 평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삼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몇 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류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류라고 했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야말로 서슬퍼런 대단한 힘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삼류라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소장은 박근혜를 미워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현직 대통령만 감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처지가 곤궁할 때 굳이 그의 잘못을 드러내서 비판하는 일은 없지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는 나는 그가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점이고, 그것이 원칙일지라도 현실이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러한 위헌 상태, 위법 상태는 현실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의 힘을 가지고 직접 행정권을, 그에게 행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이끌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현실의 힘이 없는 학자의 의지로서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물러날 때까지 감시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딱하게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삼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삼류라고 하지만 그 개인이 천재라고도 하고 또 성격이 불안정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연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아닌 것이죠. 그가 우수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직 대통령, 그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씨,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삼류라고 했을 때 그는 도대체 몇 점짜리 삼류인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문재인, 이들 모두의 그들 모두를 합쳐놓은 그것보다 더 우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위치는, 그것을 가령 민족 사관고라고 한다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고에 있는 그런 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민족 사관고에 있다고 비유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고에 있는, 그래도 네로라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우수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세계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미국이라는 한 국가, 그것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와 세계 각국과 싸움을 하고 시합을 한다면 나만할 국가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를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히 우수한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평온하게 어떤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군데 구멍을 뚫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죠. 물론 그 개인으로서의 능력은 도널드 트럼프 씨하고 시진핑 씨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절대강자라고 하겠죠. 바로 이러한 까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실패를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든지 하면 삼류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의 삼류는 그냥 삼류가 아닌 것이죠. 만일 일반적인 삼류가 한 50점짜리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삼류는 적어도 90점이 넘어야 합니다. 자유세계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인은 우수할 수도 있고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은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또 장래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은 악과 싸우는 선의 편에 있는 선의 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더라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대통령의 주위에 있는 참모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정해 보았던 그러한 구조는 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 이 자유세계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두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멍청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같이 일심동체처럼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 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증명으로 깨어집니다. 우리 지구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1세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류는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타워즈처럼 먼 훗날 이러한 기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각변동의 조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 세기 큰 전쟁이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시대에 막을 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조짐인 것이죠. 이것을 전후질서의 붕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아메리카가 보이는 쪽으로 지도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미국이 주축이 돼서 추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중국의 1대1로하고 그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주의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식의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이것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축이 인간들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류는 진보해 오면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데 성공을 했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구성한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경쟁이 극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북한은 또 중국은 어떨까? 그쪽은 경쟁이 극심하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딴판일 겁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세계에서는 철저히 실적주의입니다. 의외로 그곳에서는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식량 배급이 없습니다. 이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그 수치만큼 생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구하고 가끔씩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실적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인도태평양 라인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 둘이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자유세계와 그렇지 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자유세계의 선인 인도태평양 라인 그 접점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 그리고 대만, 남중국해, 인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바로 이 지점들이 이제 최전선이 되면서 만일 충돌이 일어나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애정 깊은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죠. 그때는 그야말로 이 자유세계를 같이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손을 잡으러 그렇게 온 것입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당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념이 자꾸만 전체주의 쪽인 것 같이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한 직후에도 그를 불청객 취급을 했습니다. 일정에 있어서도 자기들 편한 대로 계속 변경을 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념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그러니까 문재인의 청와대 그 측이 바로 이 자유세계에 속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님이 이 나라에 있는데 홀로 두고 그대로 먼저 인도네시아로 가버렸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정말 대통령은 절해야 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감동한 사람들이 우리는 꽤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나니 사실은 소수였던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소수였다. 결과적으로 그 감동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였다. 그런데 여기에 감동받은 인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역시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인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경제공동체 가운데 어느 쪽에 가입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전 세계가 크게 라인을 가지고 갈라설 때 그 이념의 축을 나누는 그러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하루 전에는 거기에 같이 발표를 하고 하루 뒤에는 모른다고 한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 당시 보궐 대통령은 중국의 국빈 초대를 받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거기에는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미국을 배신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자신이 또 미국을 배신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외교상 있어서는 안 되는 더구나 동맹이 깨어질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피나는 노력 덕분에 중국 국빈 방문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때 중국 갔을 때 국가의 제삿날이다 해가지고 손님을 혼자 팽개쳐 두었죠. 그래서 밥도 못 얻어먹고 게다가 얻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12월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 대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바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문재인 씨에게서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이가 좋은 듯이 잘 지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초콜릿을 줄 때가 있죠. 초콜릿 주는 날에 그것을 의리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는 상대방은 그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잘 되면 좋고 못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그 정도의 관계, 그것이 의리 초콜릿 관계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부터 북한 쪽하고 직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기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거기에서 중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자신이 이것을 주선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심부름꾼으로
필요할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 그는 참 자화자찬을 하고 자기가 좋아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씨가 그 얼굴로 물 웅덩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바닥만한 그 웅덩이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좋아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바로 나르시스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아마 깊이 공감을 할 겁니다. 문재인 씨는 내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거야. 내가 김정은과 트럼프와 시진핑을 잘 지휘해가지고 원하는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운전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운전자론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참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한 때가 있었죠. 바로 얼마 전 김정은에게 그만두자 하고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씨에게서 마음이 아주 떠났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겁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김정은 네가 직접 나서면 내가 대화하겠다. 거기에는 강력하게 문재인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결과 문재인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못 갔지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그 싱가포르 회담장의 방송을 생중계를 켜놓고 마치 조금 있으면 침이라도 흘릴 듯이 정신없이 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야말로 수필 같은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이것이 개최되면서 한국 선거에 개입한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법에서 본인이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했던 그런 경우, 또 뭐 괜찮지 않아도 할 수 없지라고 했던 그런 경우, 그래서 이때 미필적 고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피동적 고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의미에서 선거 개입이 된다면, 이왕 그렇다면 이번에 그렇게 가자. 확실히 미필적 고의하고는 다르죠.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패배하면 안 되는 그것이 절실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이었던 것이죠. 2017년 봄에 외국에서 외신들은 문재인 후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한국 내의 정치 세력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외신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모호한 이 정치인이 상황상 어렵지 않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그는 반드시 축출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가 그때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경제가 몰락하는 것, 경제정책 때문에 그를 뽑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세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는 축출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핵 문제, 한반도 전쟁이 있게 되면 당연히 축출된다 하는 것이 이미 그때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지방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망해서는 안 된다 해서 몸소 나서서 사전선거를 독려하는 그런 불법행위까지 저질렀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구제책 이런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거 개입의 그 의심이 짙은 그러한 행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지방선거는 압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죠. 그리고 경제가 몰락하느냐, 그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쟁, 이것이 이번 미북 회담으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개입 문제, 그것은 누가 그것을 원했는가 한 면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문정인 씨가 말한 대로 이 대북관계라든지 많은 일들이 그냥 그대로 되더라. 대미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정인 씨한테 예지력이 있다든지 또 그가 아주 우수하고 현명해서 일이 그렇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왜냐하면 이것이 문재인 씨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문정인 씨를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문정인 씨는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문정인 씨 개인이 어떤 이러한 분야의 학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서구 세계의 오해입니다. 그것은 한국을 모르고 동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 같으면 학자가 자신의 학문적인 주장
이론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유로워야 하죠. 미국에서는 특정 이러한 특별보좌관 같은 것을 맡아서 있더라도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특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문정인 씨는 개인 의견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당연히 알아야 하겠죠. 이것은 동양의 문화이고 한국의 문화이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법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지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문정인 씨가 하는 이야기를 나는 모르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인을 해도 그것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문정인 씨의 이야기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닌데 그와 같이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면 문정인 씨를 특보에서 해임하고 그리고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결국은 문정인 씨는 문재인의 입에 불과한 것이죠. 문정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다닙니다.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자. 그것을 원한다. 한국은 다자안보 협력 체계로 가고 싶다. 어쨌든 미국과 손 끊고 싶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당연히 중지해야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의 말입니다. 문재인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문정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물의를 일으키고도 아직도 특별보좌관입니다. 결국 문재인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외신에 기고를 한다든지 하면서 아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일 문재인 씨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국민의 분노를 살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정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문재인의 입으로서 하는 말들이다.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노선은 그럼 어떤 것인가? 6월 12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6월 12일 미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과 동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과 동행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죠. 청와대 대통령의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바로 다음 날 문정인 씨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안 하기로 했다. 6월 12일 미북 합의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글을 읽으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초급 글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왜 문재인의 입이라는 그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해서 이번 미북 합의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하는 글을 썼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선 봅시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파기를 안 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미국은 만일 미국이 이것을 하고 싶다면 볼모 잡혀 있는 것이죠. 못하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을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인 씨의 이 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보수층은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강력하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확인을 받아라, 스스로 그것을 요구하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씨의 글을 보면 미국이 먼저 답변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국이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 보수층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입막음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이한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볼모 잡혀서 못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래서 관철시키면 그것은 가능하다. 여러분은 문정인 씨가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할 겁니다. 또 앞에서 소개했듯이 문정인 씨는 한미동맹 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층이 요구할 그 논거는 이제 무너졌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문정인 씨 기고문에서 주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인 씨는 이번에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미국과 북한 당신들 둘이서 이번에 싱가포르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이 그 북한에 필요한 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한국, 일본, 중국은 포함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드러냈는데 문정인 씨는 여기에 러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핵이라든지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반드시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국가를 참가시켜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곱게 참가시켜주는 것이 싫었든지 일제강점기에 잔혹한 짓을 한 데 대해서 배상금을 내게 하는 역할로서 참가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문정인 씨의 기고문에서 정말 눈에 띄는 대목, 그것은 문정인 씨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러시아가 핵심이다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집단의 성격은, 정치색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친중이냐, 중국에 가까우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땅이 가까우니까 중국에 가까운 거냐, 시진핑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또 실제로 지나온 일들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틈만 나면 중국에 덤벼듭니다. 싸우려고 해서가 아니고 심통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에 대항은 하지 못합니다. 대우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친중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정인 씨의 기고문에서 느닷없이 러시아를 그렇게 미는 것을 보았을 때 친러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친러시아적인 요소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초창기의 송영길 특사 사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아주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지금도 러시아의 그 정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러시아 방문이 벌써 이제 곧 몇 번 되지요. 그리고 고위급들도 매우 많이 방문을 했고 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동체 구상,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에서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친러 쪽이다. 친러 정부다. 북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친소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친소련. 그런데 김정은은 거기에서 많이 색이 좀 흐려진 것처럼은 보입니다. 김정은이 친러시아냐?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아주 삐걱거리고 있다. 그것이 최근 한미연합훈련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과 생산적이고 선의에 기반한 미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것이 진행되는 한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훈련은 중단하겠다. 사실 나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꼭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말은 신뢰할 만하고, 그로서는 아마도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것의 이행을 철저히 하게 되면 정말로 김정은을 키워줄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 훈련 중단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이 안보 패닉에 빠졌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각 쪽에서는 매티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의사전달을 했고 또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가 A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38선이 쓰시마 해협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전문가 B, 미국 스스로 장기의 말을 벌인 그런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남한을 이제 팽개쳤다 하는 뜻이고 일본은 이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CSIS의 마이클 그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이 없이 중국, 일본, 북한을 어떻게 방위하려고 하는 것인가? 전문가들과 외국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클 그린의 이야기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국토방위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그들을 우리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국토방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넋죽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훈련부터 중지하라. 그것만이 아니라 2019년까지 있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미국 측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해버립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거야말로 내가 바랬던 거다. 지금 당장 전기밥솥에 코드 빼버려. 이렇게 한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판문점 선언을 벌써 이행을 했고 계속 그 이행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미북 정상회담도 끝났고 이제는 북한과 직접 해결하면 된다.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은 이러한 일들을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스스로 이행을 하면서 미북 회담 이행에 참가한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어떨까?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작을 하고 있는 중이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합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보면 김정은은 직통전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자고 하지도 않죠. 문재인 씨는 싱가포르에 못 갔듯이 역시 지금도 열외 상태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몸이 달아서 갖다 바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밥솥 코드도 빼버렸으니까 밥 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남한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호자 노릇 끝이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인 이러한
아주 미국을 우습게 하는 이런 행동, 이제는 필요 없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이런 행동, 그것은 바로 미북 회담을 하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이 마당에 이제 북폭은 할 수 없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칠 수 없다. 하는 데 대한 아주 극도의 안심 상태에서 나온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 김정은이 내 말을 잘 듣는 한 그래 북폭은 없다. 그러나 내 수염을 잡아당긴 문재인 너만큼은 내가 때릴 수 있다. 그게 내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축출되는 세 가지 요건,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요건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 6월 현재 다소 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패배 부분은 승리했으니까 해소가 되었지요. 두 번째인 경제 몰락, 경제정책의 실패,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것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던져 넣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FTA 재협상이 계속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끝을 내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은 이제 끝났다. 북폭은 못한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습을 바꿔서 다시 또 다른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안보 비용으로서 역시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저러한 배은망덕한, 그리고 자기가 미국을 눌러 이길 수 있다는 저러한 태도, 그것이 있는 한 주한미군 철수도 어느 정도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쫓겨날 수 있는 세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씨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태로 부풀려지고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찬성을 한 것이죠.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 그것도 이제는 하자.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저렇게까지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이것은 시작되었다.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폭이 아니라 남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이 그 폭격의 대상인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대한 폭격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있는 한 미국은 남폭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껴안고 있는 한 같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떠나면, 문재인이 죽으면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다시 기운을 차려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글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리 상태, 그의 정치색이 이제 보니까 친러다, 친러시아다. 그리고 그는
국민에 대한 그 입장문에서 이제 북한과 같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은 떠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재 상태가 여기에 이르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